자, 여러분 그거 보시면 이랬던 내나 문제 그 보는데 그 임대업의 요약집 보면 요약집의 그 84페이지를 앞에 봅니다. 요약집 84페이지. 문제는 몇 번이냐 하면 36번이죠. 자, 그럼 이제 임대업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의해야 되는 거는 그 부동산 등기하고 관계없습니다. 하여튼 세법은 등기하고 관계없다는 건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미등기한 건축물을 임대하고 발생하는 월세도 다 소득세가 부과된다는 걸 아셔야 되고, 그리고 부동산 권리라 그러면 우리가 전세권이라든지 그 다음 등기된 임차권이라든지 또 우리가 어떤 게 있냐 하니까 여러분이 지상권, 지역권 다 과세 대상이 되는데, 단 지상권, 지역권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만 기타 소득으로 보고 나머지는 다 사업소득, 임대사업소득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시험치로 가가지고 임대소득이다 하면 틀려요. 임대사업소, 사업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이다. 아시겠죠? 그 제목을 잘 봐. 임대업의 사업소득이지 임대소득이 아니지. 임대업의 사업소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장, 이런 거, 강업재단, 이런 걸 빌려주고 받는 대가도 다 사업소득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 석탄 채굴권이라든지 석유 채굴권, 이런 걸 빌려주고 받는 대가도 다 여러분이 임대사업소득세 과세 대상이라는 걸 알아둡니다. 그리고 특히 부동산을 광고용으로 대여하거나 또 뭐 예를 들면 건물 벽을 갖다가 광고용으로 빌려주고 받는 대가는, 옥상을 빌려주고 받는 대가는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또 여러분 담보물을 제공하고 월세를 받는 거, 이런 것도 다 사업소득에 들어갑니다. 묘지 기지권을 여러분이 또 우리가 빌려주고 지료를 받는 것도 그 대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임대업에 들어갑니다. 임대업의 사업소득이다 이 말이죠. 또 매매업자, 건설업자, 자 이런 일시적으로 임대하고 발생하는 대가도 역시 임대업의 사업소득에 들어갑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비과세가 되는 거는 특히 주의해야 되는데, 전답, 농가 밭을 우리가 바꿔놓는 여러분이 보면은 소득세가 없습니다. 이거 빌려줘가지고 받는 거는. 그런데 한개 주택, 그래서 내가 얘기했다시피 2층 집을 가는데 1층은 주인이 살고 2층을 세내서 살죠. 거기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둬야 됩니다. 그러나 다만 고가주택은 무조건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고가주택은 바로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시가로 쳐가지고, 기준시가 9억 초과죠. 양도세는 실가 9억 초과고요. 다릅니다, 서로가. 자, 그래서 해외 주택, 이런 거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과세한다. 그리고 특히 고가주택이라도 전세로 주면은 월세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임대업의 사업소득이 없죠. 전세를 주면 월세가 없잖아요. 월세 소득이 임대사업자 소득인데 전세 주면 월세가 발생 안 하니까 1고가주택은 월세가 생겨야 과세하는 거지, 월세 없는 전세는 바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를 잘 봐야 되는데, 모든 주택입니다. 모든 주택이 여러분이 연간 월세 수입액이 총 임대소득 전체 금액이 얼마나 하니까 2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1년에 약 한 50만 원 정도 이래 받으면, 1년에 월 150만 원 받으면 해봐야 2천만 원 이하 떨어지죠. 그럼 2천만 원 이하가 되는 거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비과세인데, 이거는 올해까지만 적용하고 내년은 분리과세를 한다 하는 것이 내년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고가주택 그 개념을 내가 잡아놨고요. 그 다음 여러분이 주택의 그 부수토지 판정에 있어서는 항상 양도세는 적은 면적을 비과세하지만은 임대주택의 비과세 부수토지는 바로 넓은 면적, 큰 면적을 비과세한다는 걸 서로 차이점으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 1주택이라는 개념을 비과세할 때 판단하는 겁니다. 다가구 주택은 원칙적으로 하나죠. 그러나 구분 등기가 돼서 구분 사용해서 하면은 각각 채로 한 채로 봅니다. 그리고 공동 소유의 임대주택은 지분이 많은 자의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각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분이 많은 자의 주택으로 보는데, 양도세에서는 지분별로 취득하면 1주택을 소유한 거로 봅니다. 친구하고 여러분이 집을 한 채 샀다. 그럼 여러분도
집 한 채 가 있고 여러분 친구도 집 한 채 가 있는 거로 봐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차이점을 잘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한 채라는 한 개라는 이 개념이 부부지간 합산인 거죠.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주택수를 계산한다. 그래서 부부지간의 비과세 주택으로 따지는 건 부부지간 합산해갖고 1주택의 비과세죠. 남편도 한 채, 아내도 한 채. 그럼 두 채잖아요. 그럼 과세를 하는 거죠. 자, 간주 임대료. 주택은 원칙적으로 없는 게 원칙인데 집이 여러분이 두 채 이상까지는 없습니다. 간주 임대료로 간주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실무에 가면 이자 수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로 운용 수익의 보증금, 전세금, 운용 수익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의 그걸 꼭 알아둬야 됩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데 3주택이죠. 주택 3개 이상, 그리고 소형주택은 제외인데 소형주택이 18평짜리입니다. 18평 이하죠. 그래서 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이거는 여기에 세주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없는 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금하고 보증금하고 합산해가지고 3억이 초과되면은 이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로 간주를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계산하는 게 밑에 그 박스에 나와 있는데요. 간주 임대료 계산하는 게 3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 60% 곱해가지고 정기 이자율을 곱해서 그래서 빼는 거는 수입이자 할인료하고 배당금 수익을 빼는 거지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빠는 게 없죠. 그래서 배당 수익하고 수입이자하고 할인료를 빼는 거지 나머지 빼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놔놓고 나머지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시고 그거 보는데 36번 봅니다. 빨리 하고 다른 거 좀 이해는 바로 풀겠습니다. 자,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는데 자, 여기서 그 넘겨보면 수입 시기가 더 나와 있죠. 여러분, 그 다음에 요약집 넘겨보면 4번에 그 수입 시기가 정해지면 정해진 날이고 정해지지 않으면 실제로 받는 날이고 쟁송이 생기면 쟁송 판결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곧 넘겨보세요. 넘겨보면 바로 그 수입 시기 나오죠. 그게 지문이었던네요. 자, 계약 또는 여러분이 간섭법상 정해지면 정해진 날로 하되 정해지지 않으면 실제 지급받는 날로 한다. 실제일로 한다 이 말이에요. 맞죠? 자, 그 다음 부동산 대여 부동산 권리를 임대한 사업소득에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거 보면은 전세권, 임차권 또는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또는 지역권도 대소득에 다 포함한다. 자,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지역권은 사업소득이 아니고 기타 소득을 본다 했죠. 그래서 그게 틀렸습니다. 부부지간 합산해가지고 한 개의 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이 소득세를 비과세, 부과하지 않고 과세하지 아니하고 다만 1주택이라도 국외주택이라든지 고가주택 이런 거는 수와 관계없이 과세 물건에는 해당합니다. 이것도 월세로 총 해가지고 연간 2천만 원 이하까지는 비과세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면서 들어가야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2천만 원이 넘는다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런 거는. 자, 그 다음에 비과세가 배제되는 고가주택이라는 거는 바로 여러분이 종료일, 현재 양도일, 현재 주택의 기준시가로 얼마 초과합니까? 실제 가격입니까? 공시가격입니까? 공시가격 기준이죠. 근데 양도세는 실질거래가 9억 초과입니다. 네, 그 9억 초과라도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걸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 3주택 이상 여러분이 전세금, 보증금 합산해가지고 3억이 초과돼야지 3억까지는 안 되죠. 3억 초과가 돼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간주임대료를 총수입액에 산입한다. 맞죠? 자, 그 다음 37번은 여러분이 양도세에 대해서 그 설명으로 필요경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거 틀린 겁니다. 자, 이어서 1번은 포인트가 뭐냐 하니까 소송비용입니다. 소송비용. 무슨 비용? 소송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데 다만 그 각 지출 연도에 이 각 지출 연도라는 뜻이 뭐냐 하니까 다른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소득이라는 건 사업소득이죠. 사업소득에 만일에 포함이 됐다면 양도경비로는 잡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사업경비도 공제하고 양도경비로 공제하면 경비를 두 번 빼먹잖아요. 그래서
다른 소득에 산입되지 않는 화해비용, 소송비용은 우리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경비가 된다 이 말입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부당행위 시가초과액. 우리 특수관계와 거래에서 시가가 만일에 1억짜리인데 내가 1억 2천에 산다. 그러면 그 시가의 5% 이상 가격 초과가 나면은 바로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을 보지 않고 시가를 취득가로 본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초과액은 여러분이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 보다시피 약정에 의해서 이자가 발생한 거는 계약에 의해서 특약 조건으로 여러분이 만일에 이자를 안고 사겠다 하는 그 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해서 계산할 수 있으나 지연된 이자, 직업기일이 지연돼 초과된 연체이자죠. 연차이자는 포함한다가 아니고 제외한다 해야 맞습니다. 자, 감가상각비는 대부분 사업소득 경비로 잡힙니다. 그래서 그게 사업경비로 잡히기 때문에 취득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건물의 취득가액이 1억인데 감가상각비가 1,000만 원 발생했죠. 이거는 사업자의 경비로 공제가 됩니다. 그러면 양도세 계산할 때는 그걸 빼야죠. 1억에서 1,000만 원 빼고 9천만 원이 취득가액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그 보면은 현재가치 할인차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가치 할인차금은 이 상각을 할 때, 이 세무회계인데요. 그래서 이걸 깎으면 비용이 됩니다. 이것도 사업소득의 경비로 계산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치 할인차금이 여러분이 상각액이 500만 원 생겼다. 그럼 취득가는 1억이다. 그럼 500만 원 빼야 됩니다. 그러면 9,500만 원이 취득가로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들으세요. 감가상각비하고 현재가치 할인차금 상각은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하든가 아니면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하고 현재가치 할인차금 상각은 취득가액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필요경비에서 X입니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38번 계산 문제입니다. 아주 여러분이 건설적 문제고 실무적 문제입니다. 이게. 자, 이 계산을 하면 우리가 여러분이 양도 차익 계산하는 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양도가액에서 무슨 가액에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 및 필요경비를 빼야죠. 그러면 우리가 양도 차익이 나옵니다. 무슨 차익이 나와? 양도 차익. 자, 3년 이상 보유하고 등기된 토지, 건물, 그 다음에 원조합원 입주권 3년 이상 보유를 해야죠. 그러면 3년 이상 보유를 할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됩니다. 그죠? 장특공이 발생하는데 이거 뺍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득금액이 나오죠. 무슨 금액? 양도 소득금액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본공제를 뺍니다. 기본공제. 기본공제 250만 원, 연 1년 동안에 연 250만 원입니다. 그래서 빼면은 이게 이제 가표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게 이제 양도세 계산 구조가 되는데요. 자, 이어서 봅시다. 지금 8월에 잘 봅니다. 8월에 갑은 이번 연도입니다. 해당 연도, 당해연도 거꾸로 하면 당해연도고요. 한자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합니다. 해당 연도, 당해연도는 같은 말이죠. 갑은 1주택 소유자입니다. 무주택자가 아니죠. 집을 한 채 갖고 있습니다. 서울시 조정대상지역, 이 조정대상지역은 항상 투기지정지역으로 생각하면 돼요. 자, 아파트 당첨권은 여러분이 보유기간 관계없이 50%를 적용합니다. 무주택자가 갖고 있으면 일반 과세를 하지만은, 주택을 하나 가진 자가 아파트 당첨권을 갖고 있으면 이거 분양권이라 그러죠. 우리가 시중에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무조건 보유기간 관계없이 50% 적용합니다. 지금부터. 3억 원의 취득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2년 11개월을 보유를 했어요.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자체는 안 되죠. 왜냐하면 입주권도 아니고 당첨권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되고 세율을 2년 이상 보유를 했기 때문에 초과 누진세율을 쓸 수 있다라는 게 기본 원칙인데 이게 지금 투기지정지역의 아파트 당첨권은 50% 무조건 과세를 합니다. 이거 주의해야 돼요. 함정투성입니다. 이 문제는. 자, 이를 4억 250만 원에 타인에게 양도했다면 이 타인이라는 것은 특수관계가 아닌 자죠. 특수관계자가 되면 부당행위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참 타인은 여러분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입니다.
자, 하였다면 갑이 양도세 산출세액은 얼마로 계산하는가? 다른 비용은 없다고 보고 지방소득세는 제외하고 그냥 여러분이 세금 한번 간단하게 구해봐라. 간단하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양도가가 이 문제는 얼마냐 하니까 3억입니까? 4억 250만 원입니까? 4억 250만 원이죠. 그죠? 자, 취득가, 필요경비 다 합치면은 그게 얼마입니까? 3억이죠. 그죠? 다른 거 뭐 있습니까? 없죠? 자, 그러면 이게 양도 차익이 1억 250만 원 나옵니다. 맞죠? 자,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문제가 안 되죠, 이거는. 왜냐면 입주권 같으면 원 입주권입니다. 원조합원 입주권. 성계취득 입주권은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3년 이상 갖고 있더라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빵이에요. 그럼 양도소득금액 그대로 내려옵니다. 1억 250만 원. 기본공제 250만 원 빼죠. 그죠? 그러면 가표는 얼마 나옵니까? 가표. 세금 매기는 돈이 1억이죠. 암산이 가능해요. 시험 치러 가서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게 2년 이상 본래 보유를 하면은 초과 누진세를 적용하는데 이게 지금 투기 지정지역에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50%입니다. 지금 세율이. 그러면 얼마 나오죠? 이거 1분 만에 아니라 30초 만에 풉니다.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5천만 원이 정답인데 답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5번. 자, 양도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자, 이거는 지금 여러분이 양도소득금액은 지금 토지, 건축물, 부동산의 권리, 기타 자산, 전부 과세 대상이죠. 그래서 이거 북건기, 자, 토지와 건물 동그라미 치고 부동산으로 적어서 공부를 하라고. 그 다음 부동산 권리에는 권자 동그라미 치고 권리. 그 다음 기타 자산 기자 동그라미 쳐서 북건기, 요게 한 그룹 소득이라. 자, 소득과 주식 양도소득, 파생상품 양도소득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나오제? 이게 여러분이 구분 계산에 가면은 소득 구분 계산에서 나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안 읽으면 이게 어디서 있나라는 게 구분이 안 가죠. 자, 여러분이 그거 보세요. 104페이지 한번 펴봅니다. 104페이지, 요약집 104페이지. 자, 결손금 통산 문제가 지금 나와 있는데, 중간에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과 결손금 합산이 나와 있죠. 잘 보세요.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각 호. 그러니까 북건기가 한 그룹 소득입니다. 그리고 주식이 한 그룹 소득입니다. 파생상품이 한 그룹 소득이죠. 바로 이 지문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각각 구분하는 거 맞죠? 포인트는 각각 구분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양도소득금액 구할 때 그렇게 각각 소득별로 구분한다는 거. 그래서 줄이면 소득별 구분. 자, 그리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되는 경우 3년 이상 보유, 거주 2년 이상을 해야 되고 1주택을 양도하면은 양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른바 비과세주의입니다. 무슨 주의? 거주자입니까? 비거주자입니까? 비거주자죠. 그래서 이거는 또 어디서 여러분이 나오냐 하니까 요약집에 보시면 자 111페이지 요약집 111페이지 자 동그라미 딱 치세요. 111페이지 박스 나오죠. 보유기한 거주기한 합산대상 나와 있죠. 자 이게 지금 비거주자의 비과세 요건인데 지금 그게 박스에 보면 리얼이 나와 있습니다. 리얼. 있습니까? 자, 그거 봅시다. 비거주자가 주택을 3년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거주자는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죠. 거주 보유 2년 이상. 자, 근데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3년 이상 그 주택을 거주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하는 경우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여기서 비과세 조건이 나온 지문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바로 1주택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거주자는 여러분이 1주택이라도 과세를 하죠.
그러니까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하면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집에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거주자로서 비과세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등기된 토지 건물로서 3년 이상 여러분이 것과 및 이 입주권을 여러분이 취득한 경우로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입주권은 원조합원의 입주권이지 보다시피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 이 말은 전매된 입주권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전매된 입주권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안 된다. 원조합원의 입주권을 팔았을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다. 자, 맞죠? 그 다음 조정 대상 지역에서 1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인 갑은 조합원 입주권을 1년 2개월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자, 입주권은 주택과 똑같이 취급해야 되겠죠. 그 세율이 여러분이 어디에 나옵니까? 지금 보면은 입주권 세율 그 요약집에 보면은 세율이 앞으로 가서 있을 겁니다. 예, 여러분 107페이지 펴보면은 그 107페이지 제일 밑에 박스가 나와 있죠. 자, 이 보유 기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년 2개월이니까 1년 초과죠. 1년 초과돼서 1년 이상부터 들어가는데 1년 이상부터 해가지고 되면은 전부 초과 누진세를 써야죠. 이게 주택이 아니고 입주권이 아니고 주택이 아닐 때는 맞습니다. 일반 부동산은 맞죠. 그런데 주택과 입주권은 1년 이상이 되면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1년 미만이 돼야 40%가 되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해야 맞노?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6%에서 42% 일반 세율이 되는데 그래서 이게 되면은 조합원 입주권은 여러분이 중과세도 안 합니다.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은 조정 대상 지역이라 하더라도 일반 세율을 적용합니다. 무슨 세율을 적용한다? 일반 세율. 그래서 6%에서 42%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입니까? 구분해서 양도하는 영업권입니다. 함께 경제적 권리를 팔면은 그 가세 표준에 무조건 보유기간 관계없이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내가 누차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버스 사업자가 자기 사업장하고 버스 노선권을 함께 팔면은 과세 대상인데 버스 노선권 따로 사업장 따로 팔면은 버스 노선권은 따로 팔면은 영업권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기타 소득이 되는 거죠. 따로 팔면. 그런데 함께 팔아야 바로 비과세가 됩니다. 과세가 되는 거죠.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데 이때 그 가세 표준의 초과 누진세율 이른바 6%에서 42%까지 부과할 수가 있다. 자,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두고 그래서 여기서는 어느 게 틀렸나요? 4번이 입주권은 조정 대상 지역이라 하더라도 일반 과세를 합니다. 당첨권은 조정 대상 지역이면 무조건 또 50%입니다. 그 차이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등기 의제 자산 등인데 이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를 할 수 없는 건데요. 이거는 정답이 어느 게 되겠느냐 하면 바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왜냐하면 본래 1세대 1주택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무허가 주택에 대해서는 등기 안 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무허가가 아니고 허가받은 주택은 당연히 등기를 쳐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틀린 거고 나머지는 다 등기 안 해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를 다 받을 수 있는데 요 지문이 여러분이 오늘 가서 반드시 공부를 좀 해 두셔야 합니다. 본래 등기를 해야 소유권 변동 아닙니까? 민법에도. 그렇죠? 근데 이거는 등기를 안 해도 등기로 인정을 받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뒤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등기 의대 자산이라 그래가지고 음. 118페이지 펴봅니다. 118페이지. 자, 118페이지 16번 있습니다. 봤습니까? 자, 이 미등기 양도 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본래 미등기라면 70% 중과세를 하죠. 근데 이런 물건은 등기를 안 치고 팔아먹어도 등기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중과세 안 하고 일반과세 또 기본 원칙을 다 고려를 해서 세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취득경우, 다음에 취득은 저 동그라미 1번에서 7번까지입니다. 예. 이 미등기 자산이라 하더라도 취득 등기한 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 비과세, 감면 등 다 적법 조치를 다 받을 수 있다 이 말인데요. 예, 그래서 장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입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여러분이 10억짜리 땅을 샀는데 한 6년까지는 돈이 있어서 연부로 이렇게 돈을 잘 끊어줬어요. 그런데 돈이 없는 겁니다. 이제 와서 다 끊어주고 나니까. 그래서 얼마나 한 부족하냐. 한 3억이 부족해요. 그래서 남한테 돈 빌리기도 좀 그렇고. 예? 그래서 이 사실은 장기 할부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돈을 잔금을 다 줘야 매도인한테 등기를 받거든요. 실무에 가면은.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도중에 팔 수 있는 거죠. 팔아서 그 갚지 못한 아직 잔금 다 못 친 그 돈을 상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매도자가 잔금을 다 받기 전에 등기를 안 해주니까 내가 중도에 팔아먹는 거죠. 등기 안 치고 취득 등기도 못 하고 팔아먹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적법하게 등기로 인정해주자. 그래서 이런 물건을 팔았을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를 다 인정받는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등기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등기를 안 해도 등기 물건에 해당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적법 조치를 다 받는다. 핵심은 이겁니다. 그 다음에 법률에서 등기가 불가능하다. 우리 알다시피 분양권은 등기가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는 팔아먹어도 여러분이 등기 자산으로 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기본공제 다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면은 법원 결정해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법원에서 이건 등기가 불가능한 물건이다 라고 판결이 되면은 등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등기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 뭐 물건이 비과세 물건 같으면 비과세도 받을 수 있고 감면 물건 같으면 감면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방금 나온 거 이겁니다. 비과세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상 뭐갑니까? 허가를 받은 겁니까? 뭐가죠? 그러니까 집은 집인데 이상하게 지붕이 이상하게 비닐로 덮어가지고 이게 집으로 보기는 곤란하다. 근데 그 서민 누가 산다. 그럼 집으로 봐야죠. 근데 이 불쌍한 사람, 이 사람은 당연히 등기 못 치고 있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줘야 됩니다. 이런 걸 말하지. 방금 이 지문이 나온 거는 3번에서 나온 거는 여러분 집을 말해요. 여러분이 허가받은 거는 등기를 쳐야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되고 기본공제가 되고 이거는 미등기 물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등기로 보지 등에 안 치면 미등기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70% 중과세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게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면은 여러분 상속 재산은 등기 안 치고 공익사업자한테 팔아야지 사익사업자한테 팔면 안 돼요. 공익사업자한테 팔면 여러분이 바로 등기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조건만 맞으면 기본공제 여러분이 또 비과세 감면을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지, 이 불쌍한 농지 교환 분합 8년 이상 자격 농지, 그 다음 대토 내 농지 팔아서 남의 농지 사는 거 1년 안에 사야 됩니다. 이런 건 어차피 세금 없는 물건이에요. 이런 건 등기 안 치고 그냥 팔아먹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감면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개발 사업이 종료되지 않아서 여러분이 토지 취득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토지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외우지 말고. 자, 여러분 땅이 지금 이 구역에 있어요. 이 구역에 지금 도시개발 사업 지정이 돼가지고 불도저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등기가 되려면 구역 정리가 딱 돼야 등기가 되잖아요. 지금 막 바위도 치우고 막 나무도 끊어내고 야단 법석입니다. 이게 이런 상태에서는 등기가 안 돼요. 근데 소유자는 내 재산이니까 일단 팔 수가 있습니다. 파는 건 자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등기를 못 받아요.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등기를 못 해준다고요. 이런 물건을 팔게 되면 등기 자산으로 인정한다.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이런 건 등기로 보기 때문에 등기 안 해도. 그 다음에 건설업자가 여러분이 용역 대가로 받은 채비지라든지 공사비용으로 받는 거죠. 자, 이거 환지 처분 공고 이전이지. 공고 이전에는 또 등기가 안 됩니다.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등기가 안 됩니다. 등기하고 싶어도 공고 이후가 돼야 등기가 되니까요. 이것도 역시 등기하고 싶어도 등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물건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여러분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 조건만 맞으면 다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걸 외울 때 장법 상무를 좀 외워야 해요. 장법 상무. 요거만 좀 외워놔. 장법 상무. 장기 할부 판매로 취득하는 거. 그 다음 법원 법률에서 등기가 불가능한 거. 그 다음 상속재산 공익사업자한테 파는 거. 공익사업자한테 팔아야 돼요. 그 다음에 무허가 1세대 1주택 허가받은 건 안 돼. 이거는 무조건 미등기 물건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집은 있는데 지붕이 비닐로 돼 있어. 이런 집은 주택으로 안 되잖아. 이거 등기 안 되잖아요. 네. 건축 허가를 받았으면 등기를 치어야 되죠. 등기를 치어야 등기 물건이 되죠. 그래. 건축,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탈 수 없는 거, 이거 할 수 없는 거. 언더스탠? 4분이 돼 있어? 그래요? 그럼 내가 풀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럼 3번이 맞습니다. 그럼 고치세요. 정답이 잘못됐나요? 인쇄 오류. 그 해설을 봐. 해설 해놨지? 그러니까 요거 공부하시면서 여러분 봐야 되는 건 해설을 보고 답을 찾아야지 답 그걸 그때 찍다 보면 그 오타가 나오죠. 3번 찍는 게 4번 찍을 수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해설을 보고 답을 찾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 해설이 필요하고. 자, 그 다음 이해 이제 바로 직행하면서 여러분이 요거 다 떼고 갑시다. 이해까지는 풀어야 될 거예요. 4시간 동안은. 그러니까 이걸 하면은 기초까지 하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자, 여러분이 그 25번을 보면은 이해를 봅니다. 7페이지 펴면은 25번 나옵니다. 자, 국세 및 지방세 기본법에 의한 가산세와 가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틀린 거? 가산세 가산금 틀린 거지?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1번은 뭐냐?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신고를 하는 거죠.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불성실 가산세인데 부정한 방법이죠. 부정은 일반 가산세 20%의 2배입니다. 40%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부정한 무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몇 프로를 적용한다? 40%. 납부세액의 40%. 납부세액의 40%. 됐습니까? 자, 그 다음 2번은 가산금 문제가 됩니다. 지방세액은 30만 원 미만이면 중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렇죠?
30만 원 이상이 돼야 매월 1.2% 부과되는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중과상금이 있죠. 국세는 100만 원 미만은 없습니다. 100만 원 이상이 돼야 중과상금 매월 1.2% 부과하죠. 그래서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과상금을 징수하지 않으며 이 경우 납세 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있는 경우는 세목별로 30만 원 미만을 판단한다. 포인트는 세목별입니다. 뭐라고? 세목별 30만 원 미만. 세 이름별로 30만 원 미만이지 종합적으로 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각각으로 본다. 자, 그 다음 취득세 등 감면하는 경우 그에 부과되는 가산세도 감면한다. 헤헤. 가산세는 벌칙금 세금입니다. 본세 깎아준다 해서 벌칙금까지 깎아주지는 않죠. 그래서 본세 감면할 때는 가산세는 감면하지 않는다 해야 맞습니다. 감면한다 해서 틀지 감면하지 않는다. 오케이? 자, 4번은 보면 포인트가 뭐냐 하니까 여러분이 일반 가산금을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한다? 일반 가산금. 그래서 체납세액에 얼마를 가산한다? 3%를 가산합니까? 아니면 매월 1.2%를 가산합니까? 자, 잘 보세요.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진압된 세액에 3% 가산금을 징수한다 그랬지? 맞죠? 네. 일반 가산금을 말하고요. 여기서 다시 개기는 놈이 있다 했지? 안 내고 개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부과되는데 지방세는 30만 원 이상이 돼야 중가산금이 있고 국세는 100만 원 이상이 돼야지 미만은 없습니다. 일반 가산금만 있을 뿐입니다. 자,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정부가 부가징수하는 고지서 징수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도 신고납부도 가능하고요. 충돌하면 신고납부로 우선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가산금이 붙으면 붙지 가급적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없는 게 됩니다. 난조 가소신고를 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까지는 볼 필요가 없고, 자, 그래서 이거는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고 뭘 부과한단 말이에요? 가산금이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 원칙적으로 고지서 징수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 지문은 또 어디에 있노 이거지? 어디서 본 것 같기는 한데 제일 앞에 있다. 제일 앞에 보면 요약집이 그래서 잘 돼서 미치도록 잘 돼 있다는 이게 여러분 그래 연간 이게 공부를 안 하니까 지금 개념이 잡혀 있는 건데 어디쯤 가고 있을까? 여기쯤 나올 겁니다. 가산세, 가산금 나와 있지. 예, 여러분 5페이지 보면 그 위에 가산세 1번 가산세 나와 있죠. 자, 거기에 보면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 특별세는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한다 안 한다? 한다 했나 안 한다 했나? 그래. 왜? 애우지 말고 왜? 원칙이 고지서 징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산금이 원칙이라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신고 안 해도 되죠. 고지서 날라오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신고하고 싶을 땐 신고하되, 그럼 정부가 결정한 세액하고 여러분이 신고한 세액이 있을 때는 어느 게 신뢰성이 높다? 바로 신고 세금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 신고를 우선시 적용해 준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무서장이 판단할 때는 여러분 등기부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고 세금 매기고 있는 도중에 물건이 팔리는 경향도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부가징수하고 신고납부가 충돌하면 신고납부를 우선 적용하고 정부가 정한 종부세는 없는 거로 본다 했습니다. 자, 그거 여러분이 정리를 해놓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26번. 자, 요 가표는 여러분이 작년에도 출제가 되었고요. 출제가 아주 잘 되는 내용입니다. 취득세 가세 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자, 취득세 가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는데 다만 연부로 취득한 경우는 사실상 연부금 1억 끊어주는 금액을 말하고 이 속에 계약금이야 당연히 포함되는 걸 하는 겁니다. 뭐 계약금이 뭐 전체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 따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자, 가장 그게 옳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건축. 자, 신축 재축은 제외하고 왜냐하면 신축 재축은 전체 공사 비용을 갖다가 가표를 하기 때문이고 여기서는 건축은 정축을 의미하죠. 정축하거나 개수한 경우 그로 인하여 그 건물에 증가된 부분을 가세 표준으로 한다 했죠. 아까 내가 임대가 잘 돼서 2층 올린 거 있잖아요. 그 부분에 여러분이 아까 요약집에서도 봤잖아요. 그래서 어디가 틀렸어요? 그 건물에 증가된 부분을 가세 표준으로 한다 해야지 전체는 가표로 하지 않죠. 아까 2층 올린 것만 가세 표준으로 계산하는데 2억 들었으면 2억 그게 가표다 이거야. 5억 들었으면 5억이 가표고 전체 건물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축하면 정축한 것만큼 가표로 본다. 이해하겠죠? 자, 그 다음 부동산 거래 신고적에 입증되는 경우에 취득가액을 시가표준에 낮게 신고해도 사실상 취득가액을 가표로 한다 해야 맞지 시가표준액을 가표로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요약집에도 주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취득 시기는 신고지역은 계산일이고 가표는 사실상 취득가액. 그래서 사실상 취득가액 딱 나오면 항상 시가표준에 미달되어도 그 사실상 취득가를 가표로 한다. 왜냐? 시가표준보다 객관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가표로 한다. 이 말이에요. 자, 네 번째 보면은 토지의 시가표준 공시가격이죠. 내는 개별 공시지가에 국세청에서 곱한 비율을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건 아니죠. 바로 그냥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이러면 맞죠. 뭐 배율을 곱하기는 뭘 곱합니까? 그냥 공시지가를 시가표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을 유상승계 취득한 경우 자, 지수공판법 시는 시가표준 관계없이 무조건 사실상 취득가액을 가표로 한다 했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럼? 시가표준이 가세표준이 된다가 아니고 사실상 취득가격이 가세표준이 된다. 이래야죠. 시가표준 무시. 관계없습니다. 되세요? 자, 그 다음 여러분이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자, 정려 29번 봅니다. 정려에 의해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시가표준액을 가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맞죠? 정려 상속은 시가표준이 가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줘야 신고를 하죠. 공짜로 받은 거 아닙니까? 공짜. 그렇죠? 지나가 삐나? 내가 왜 이러지? 그냥 너무 아프네. 죄송합니다. 자, 그럼 27번 봅시다. 이거 어째 글로 곱해요. 자, 여기서 보면 취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건 취득세에 대한 거 전부 지방세법상 취득세죠. 자, 1번은 가만히 보면 핵심이 뭐냐 이 말이에요. 자, 납세 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납세지인데 항상 지방세는 부동산 소재지의 시장 군수에게 신고 납부를 해야죠. 주소지가 아닙니다. 주소지는 종합부동산세나 소득세, 국세 파트는 주소지 원칙입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 주소지가 아니고 바로 가세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해라. 언제까지 우리가 취득세는 60일 이내제, 상속은 6개월 이내. 저 외국에 가 계시면 9개월 이내. 맞죠? 상말입니다.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상속은 6개월 이내. 외국에 있으면 9개월 이내. 자, 3번을 보면은 여러분 면세점입니다. 2번은 보면은 2번 거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산출세액을 납세지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유상 취득이니까 맞아 틀려. 그건 맞죠? 네. 그 다음에 3번은 면세점을 적어보세요. 무슨 점? 면세점. 자, 우리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면세점 있었죠?
근데 그 면세점은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취득 가격 50만 원 이하의 범위가 1년 전체 합산한 가격을 의미한다. 이렇게 내가 말했습니다.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맞죠? 그래서 지금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바로 1년간 전체죠. 이게 토지나 건물 취득한 경우에는 각각 그 전후 취득에 대해서 한 건의 토지, 한 건의 일구의 건물, 그러니까 한 건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50만 원 이하는 취득세가 없다 이 말은 그 50만 원이 그냥 50만 원이 아니라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1년 전체 합산 취득 가격이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걸 법에서는 취득 가격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면세점을 설명하는 겁니다. 맞죠? 그 요약집 나눠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보면은 자, 이거는 여러분이 기한 후 신고제도를 말합니다. 뭐라고? 기한 후 신고제도. 그래, 자, 4번은 기한 후 신고제도인데, 이거는 보면 어떤 말이냐 하니까, 4번. 자, 요 기한 후 신고제도죠. 자, 요거는 이 제도는 말입니다. 지금 취득세도 이 제도가 그대로 있고요. 동일한 내용입니다. 등록 면세도 이 제도가 그대로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또 어디 있냐니까 양도세감 또 있습니다. 양도세. 무슨 세? 양도세.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 요 말이 원래 우리 취득세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가 지금 취득한 날로부터 해가지고 요게 취득일, 잔금 지급일이 됩니다. 자, 이 날로부터 60일이죠. 60일. 상속은 상말 6개월. 그죠? 이렇게 기본으로 잡아놓고 이 안에 신고 납부를 하면 아무 의미가 없고 가산세도 없잖아요. 문제는 이 종료 만료일로부터 해서 기한이 말일, 기한이라는 말일입니다. 신고 기한 말일을 지내서 기한 후 신고는 언제나 가능하다. 언제나 가능하다. 언제나 가능하다. 그런데 요 날로부터 우리가 통지 받기 전입니다. 통지 전이라는 건 고지서 날라오기 전 이 말이에요. 도달주의 아닙니까? 저는 도달주의. 통지 전. 통지하기 전. 그리고 여기서 가면 1개월 이내. 요 두 가지 다 충족해야 돼요. 쫓아가서 신고하면 우리가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20%를 부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안에 쫓아가서 고지서 날라오기 전이고 1개월 이내, 한 달 이내에 쫓아가서 신고하면 20% 때릴 거, 10% 때릴게. 그래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 50%를 깎아준다 이거예요. 얼마? 50%. 경감한다는 거는 속된 말로 깎아준다. 그러면 우리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몇 프로인데요? 20%. 50% 깎아주면 10%를 적용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취득세도 나오고 등록면세도 나오고 양도세도 적용한다. 똑같이 적용. 그래서 이 지문 나올 때는 세 가지 다 공통적으로 이용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겠습니까? 자, 중과 기준 세율 2%를 말하죠. 그래서 중과 기준, 중과세율은 뭐 없다는 뜻이고요. 중과 기준 세율은 우리 중복적으로 가감 조정할 수 있고 또 2%를 말합니다. 맞죠? 용어의 개념이고. 자, 그래서 1번이 왜 틀렸나요? 납세지 주소지가 아니고 부동산 가세 물건 소재지라 그랬죠? 28번 여러분이 특례 나오는데 요게 지금 보면은 여러분이 지금 봅니다. 임시용 건축물은 비과세라 그랬죠. 근데 1년이 넘어가면은 이거 과세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2% 세율을 적용합니다. 1번은 몇 프로? 2%. 취득세. 자, 우리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이런 걸 분할할 때는
어디에 걸립니까, 이거? 특례세율. 이거 표준 세율에서 2% 뺀 세율을 적용합니까? 아니면 2%만 적용합니까? 예, 요거 주의하세요. 공유물, 합유물은 바로 표준 세율에서 2% 뺀 세율을 적용합니다. 2%가 아까 중과 기준 세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법률에는 중과 기준 세율을 뺀다 이래 나와 있는데 중과 기준 세율로 하면 자꾸 헷갈리니까 내가 2% 합니다. 그게 내가 중과 기준 세율. 예, 중과세율하고 중과기준세율은 다릅니다. 중과세율은 우리가 표준세율의 2배라든지 4배를 적용하는 게 중과세율이고요. 중과기준세율은 중복적으로 이용한다. 이래서 기준이 되는 세율이다. 이래서 중과기준세율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하는 특례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가액 증가가 없는 건축물 이전인데 요거 우리 환상공 건재합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환상공 건재합이 뭐예요? 바로 표준세율에서 2% 뺀 세율을 적용한다. 특례세율을 씁니다. 맞죠? 자, 그 다음 상속. 상속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그 1가구 1주택이라든지 또 자격농지 같은 거 이것도 역시 환상 상속 1가구 1주택이죠. 예, 특히 여기 1주택 동그라미 치세요. 여기는 고급주택은 과세하기 때문에 X로 해야 됩니다. 고급주택은 제외입니다. 1주택에는 뭐는 제외? 고급주택은 제외. 자, 그래서 이 부속토지 이것도 표준세율에서 2% 뺀 세율을 적용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혼, 환상공, 건재, 합재가 바로 재산 분할 아닙니까? 이것도 표준세율에서 2% 뺀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세율 과정이 다르죠? 어느 게 다릅니까? 1번은 그냥 우리가 중과 기준세율을 적용할 뿐이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9번에 가서 보면은 취득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그랬는데, 자, 정년화, 상속은 시가 표준을 가표로 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왜냐하면 돈을 주고받은 게 없기 때문에 공시가로 그대로 신고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기부 체납이 무슨 말입니까? 일정한 기간 동안 쓰다가 그냥 국가에 기속시키는 거죠. 자, 이런 부동산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왜? 소유권자가 국가가 되기 때문에 비과세 아닙니까? 맞죠? 자, 갑이 특수관계가 없는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 핵심은 뭡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지역이죠. 시가 표준액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가액을 가표로 한다. 포인트는 우리 지수공판법 신에서 나온 신고 지역의 사실상 취득가격이 요겁니다. 그래서 시가 표준과 관계없다 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벨골 5선주가 있는데 그 고급주택이 있습니다. 고급주택을 적용할 때는 표준세율에 줄 거고 중과 기준세율입니까? 중과세율입니까? 중과 기준세율이죠. 요게 2%입니다. 2%의 4배죠. 그러면 여러분은 애울 때 8%를 더한다. 표준세율에 8%를 더한다. 이래야 돼요. 표준세율에 얼마를 더한다? 8%. 예. 왜? 2 곱하기 4배 하면 8% 아닙니까? 그래서 합한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만일에 우리가 이걸 갖다 성계로 취득을 하게 되면은 유상 성계 취득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이 가격에 따라서 한 20억이 됐다. 그러면 표준세율은 주택 매매가 되기 때문에 주택세율 어디에 걸리냐 하니까 표준세율은 9억 초과에 걸리죠. 그럼 3%입니다. 3%에다가 8% 더해 보세요. 11%죠. 그럼 10억짜리 샀다고 가정하면 세금이 얼마입니까? 10억에
11%. 1억 1천만 원. 그것뿐입니까? 농특세 10%또 내야죠. 네. 또 지방교세 또 내야죠. 네. 그래서 세금이 많다는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째. 자, 5번은 지금 포인트가 교환이죠. 교환. 이 교환이 나오면 직계, 좀, 비속간이든 무조건 유상입니다. 유상. 예. 배우자 간이든 교환은 교환이라. 유상이야. 그래서 취득세 과세합니다. 이것도 옛날에 출제가 된 내용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30번에 가면 등록 면허세가 지금 나오는데 요 파트에 틀린 겁니다. 자, 아까 내가 등록 면허세 설명할 때 보세요. 여러분 같은 채권, 동일 채권이죠.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둘 이상 저당권 포인트는 저당권 등록입니다.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처음 등록한 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자, 이것도 따로 공부하지 말고요. 민법에 가면 공동저당 빼야죠. 공동저당. 그겁니다. 그거 할 때 등록 면허세를 어떻게 세금을 어디 내느냐. 당초 저당권 설정한 처음 장소라는 걸 알아두면 됩니다. 맞죠? 자, 그 다음 2번에 보면은 2번에서는 등록 면허세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지 아니하고 줄 거고 등록 전까지 납부한 때는 뭐로 본다 했습니까? 신고로 본다 했죠. 그래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징수한다 안 한다? 징수하지 아니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거두지 않는다. 부과하지 않는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구분지상권. 민법상 구분지상권과 똑같습니다. 자, 지하. 또 거기서 여러분이 일정한 이용 제의를 고려해서 시장 군수가 산정한 토지가액에 바로 0.2% 천분의 2의 세율을 정한다. 구분지상권은 포인트가 그 부동산 가격에 바로 0.2%죠. 포인트는 요겁니다. 0.2% 무슨 가격에? 토지가액이에요. 지상권은 땅을 이용하는 거예요. 건물을 이용하는 거예요. 민법에서 땅이죠. 그래서 토지가가 가표가 되는 기라. 맞죠? 땅이 토지 아닙니까? 땅. 자, 그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은 자, 아까 우리가 회사가 쫄딱 망했다 이러면 법원이 여러분이 등기소에 시켜갖고 야, 그 회사 접수해놔라. 등기 치놔라. 법원 명의로. 그러니까 난 채권자가 몰려오면 법원에서 일정한 대금을 갖다 이렇게 잘라서 배분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바로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하니까 회사 정리한 법원 촉탁 등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법인의 특별 청산에 의해서 법원의 촉탁 등기가 나왔을 촉탁 등기를 해서 비과세가 아닙니다. 법원 명의로 이름을 올리기 때문에 국가 명의이기 때문에 바로 비과세가 되는 거죠. 자, 저경악처 꼭 기억하라 했습니다. 이거는 채권 금액을 가표로 해서 바로 0.2% 세율을 적용한다. 자, 30번은 지문은 꼭 외워서 요번에 가서 틀리지 않도록 하세요. 가보세요. 전부 이어서 다 나옵니다. 그게 1번에 붙고 2번에 붙을 뿐이라 똑같이 나와. 자, 지방세법에서 재산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거 31번 보세요. 자, 재산세 가표는 항상 어떻게 계산합니까? 재산세 가표. 자, 주택 가표가 있고 재산세에 대해서 그 다음 건축물, 건축물의 가표, 그 다음 토지의 가표. 전부 이거는 각각의 공시가격. 이 각각의 공시가격이 바로 뭐냐? 시가 표준액. 무슨 표준액? 자, 이거 계산하면 시가 표준. 시가 표준액에다가 시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 시가 비율을 곱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서로 비율이 다를 뿐입니다. 내년도 이게 또 바뀌지 싶습니다. 세금 올리려고. 자, 잘 보세요. 그러면 주택은 항상 복지입니까? 재산입니까? 그 말이 좀 이상하지? 복지입니까? 재산입니까? 국가에서 볼 때. 투기꾼 볼 때는 재산이죠. 그래서 국가에서 볼 때는 복지입니다. 복지, 주택. 아시겠어요? 자, 건물하고 토지.
그래서 요거는 시가, 공정시장 가입비, 주택은 복지이기 때문에 표준 비율이 60%입니다. 이거는 일반 재산적 개념이기 때문에 70%를 때리죠. 그럼 1억 같으면, 이게 1억 같으면, 주택 같으면 6천만 원이 가표가 되는 거고, 토지, 건물 같으면 7천만 원이 가표가 되죠. 어느 게 세금이 많아요? 일반 부동산이 많죠? 주택 외에. 주택은 왜 저걸 나타나느냐? 복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야도 뭔가 포인트가 있어. 그걸 알면서 애야 나야 나중에 어디 가도 안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냥 애야 뿐 모른다고. 왜 저거는 60%고 이거는 왜 70%인가? 이건 재산적 개념이고 이거는 복지적 개념이다. 그래서 60% 나타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보면은 두 번째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토지 건물은 70% 맞죠? 네. 그 다음 물류용 자 시설하여 네, 사업용 업무용으로 사용해야죠. 사업용 업무용 네, 같은 말이고 기준 면적 내 토지는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인데 이 경우 별도 합산 토지는 비과세 면제 토지도 포함해서 계산합니까? 세금도 없는 땅을 갖다가 제외합니다. 예, 이 비과세 감면 면제 토지는 종합에도 포함 안 되고요. 별도 합산에도 포함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금이 없는 땅이기 때문에 합산해서 배제된다 이 말이에요. 맞죠? 자, 그 다음 실제 영농에 사용하지 아니한 밭, 논, 가수는 종합상 과세 대상이다. 맞아, 틀려. 본래 분리과세를 해야지 바로 함정이 있죠. 미경작 농지는 종합상 과세 대상입니다. 경작하지 않는 거는. 근데 잘 보세요. 시골에 이제 대부분 보면 노인들이 농사를 많이 짓는데 그분들은 노동력이 딸려갖고 농사 못 짓는 땅은 내나 분리과세 시켜줍니다. 근데 시퍼렇게 젊은 사람이 땅을 통지를 가 있으면 농사 안 짓고 있으면 종합상과세 세금을 높여버려요. 그래서 노동력이 딸려서 농사 못 짓는 거는 정당한 경작 농지로 인정을 해주고 노동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작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종합상과세에서 재산세가 많이 나온다 이 뜻이에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원칙적으로 경작하는 농지 우리 가수원 같은 거는 다 어디에 걸립니까? 바로 분리과세가 기본 원칙이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가면 산업단지. 자, 이 지역은 공장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죠.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이 뭐로 보냐 하니까 산업단지, 공업지역, 군지역 이런 수출 지역의 공장은 바로 0.2% 분리과세 한다라고 내가 설명을 했습니다. 기억납니까? 주부가 공공터에 염산을 뿌렸다. 그게 0.2% 아니에요. 주부, 주택 건설용 토지, 부동산 투자 회사가 고유 목적으로 소유한 토지. 맞지? 공장, 또 공은 공사가 갖고 있는 농지. 공사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일반 공사가 갖고 있는 토지. 네. 그 다음에 터미널. 또 염전, 산업용, 공급용 토지. 그래서 주부가 공터에 염산을 풀었다 하는 거는 분리과세 0.2% 재산세 분리과세 한다 하는 거는 낮게 과세하죠. 그래서 이런 거는 분리과세 대상은 항상 종부세는 있다 없다? X. 맞죠? 봐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본 지문은 없을 거예요. 내가 수업할 때 평소에 다 했던 거지. 그거 분리과세 한번 찾아보면 나오지. 재산세. 자, 그 68페이지 봐라. 제일 빨리 그 나오네, 분리과세. (68페이지) 분리과세 대상 보면, 자, 거기에 기역니언에 보면 중간에 기역니언에 봐라. 공업지역, 산업단지 또는 군지역의 기준면적 이내 공장용지는 0.2% 표준세를 적용한다. 분리과세제. 여기 있지? 또 오른쪽에 봐.
오른쪽에 보면 그게 지금 여러분이 그 기억 니언을 봐라 말이에요. 군 지역의 공장 기준 면적이 내 부속 내나 이 내용과 똑같은 기고 그 다음 또 그걸 내가 잘라서 산업단지 공업지역 내 공장 기준 면적이 내 부속 토지 똑같은 게 이게. 이건 수출 공장 이렇게 했지. 그래서 국제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산세도 낮춰놔야 된다. 그래서 분리과세 0.2% 제휴를 적용합니다. 이게 똑같은 게 세 개 똑같은 소리입니다. 이게 분리과세. 그리고 종부세가 없다는 거. 분리과세는 종부세가 없다. 꼭 기억을 해놔야 돼. 자, 그래서 없는 게 없습니다. 자, 그거 보면 이제 찾았어요. 자, 그 다음 가면은 그 5번을 보세요. 건축물 가액이 여러분이 시가 표준에 2% 미달되는 건축물 바닥 면적을 제외한 바닥 면적 포함이 틀렸습니다. 제외한 부속 토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이다. 포함 제외인데 잘 봐야 돼. 포함 제외, 포함하는 게 있고 포함은 들어가는 게 있고 제외는 안 들어간다 이 말이야. 자, 이거 처음 보는 게 아닙니다. 종합 우리가 이미 그래서 2% 미달되는 것도 있지만 이게 미경작 농지도 된단 말이야. 아까 종합합산과세 이미 도시 농지에 농지에 초나무를 심었다 이래야지. 뭐라고? 초나무. 그러니까 면적 초과, 나대지, 뭐가 건축물, 불법, 입법 건축물의 부속 토지 이게 다 종부세도 있고 재산세도 있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요거 설명할 때 아마 여러분 이런 걸 들어봤을 거예요. 자, 이 한 잔 묵은 건물이지. 내가 왜 이래 그러려 했노? 건물이 얼마나 낡았으면 땅값의 2%도 안 치는 건물값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여러분이 100만 원짜리다. 공시가격이 100만 원이라. 그런데 이 건물값이 얼마나 낡았는지 100만 원이 2%도 안 되는 거야. 2%가 되면 정상 건물로 보겠는데 낡았죠.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이 만약에 18,000원 정도 나온다. 예를 들면 이런 계산 방법이 됩니다. 이 금액의 땅값에 바로 2%가 미달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바닥 면적, 건물 바닥 면적, 나머지 부수 토지, 본래 부수 토지라는 거는 바닥 면적도 포함합니다. 부수 토지라는 거는 바닥 면적도 포함하고요. 단 요거 판단할 때만, 재산세 판단할 때만 2% 미달되는 부분만 요걸 예외로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바닥 면적만 사업용으로 인정해 줄게 이래 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러면 뭐 하는데 종합하는 게 아니고 사업용 땅으로 보기 때문에 재산세를 사업용 토지 바로 별도 합산과세 대상이다 이래 보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 요게 이제 부수토지, 본래 부수토지 이것도 포함하는 거예요. 단지 재산세 요 2% 미달에만 요걸 구분해서 서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파트가 바로 부속 토지가 나머지 남은 부속 토지죠. 이거는 본래 개념에는 이것도 포함하는데 요 지금 과세할 때만 이렇게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요거 할 때만. 자, 그러면 요 부분만 우리가 종합합산한다. 종합합산한다. 그래서 바닥 면적을 제외한 부수 토지가 종합이라. 그러면 바닥 면적은 뭐 하기 때문에 별도 합산 과세 대상 물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그 요약집이 또 요약집이 보면 있다. 저 종합 합산에 한번 넘어가 봐. 그거 있을 거야. 66페이지. 그치? 62페이지 그거 보면 9번에 67페이지 제일 위에 그 동그란 9번을 봐. 건축물 가액이 토지 가액의 100분의 2, 2% 미달되는 부속 토지 중 건축물 바닥 면적을 포함합니까? 제외합니까? 그러니까 바닥 면적은 네모 딱 하고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이란 말이야. 나머지 부수 토지가 종합이라. 그러니까
본래 부수 토지는 바닥 면적도 포함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데 요 지금 재산세 2% 미달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이런 낡은 건축물이 있을 때만 이걸 이렇게 구분해서 과세하겠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자, 그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32번에 가세요. 32번에 가면 여러분이 갑은 법인으로부터 4월 20일에 여러분이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받았어요. 자, 서울 상업지역에 과세되는 영업용 건축물의 바닥 면적은 500제곱미터이고 토지 면적은 2000제곱미터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 지금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4월 20일 날 잔금을 청산했으면 현재 6월 1일 소유자는 누구냐 하니까 갑이 됩니다. 그래서 갑이 등기 다 받은 거기 때문에 현재 소유자는 갑이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의무자? 납세 의무자. 되지? 그럼 납세 의무자가 되면 이런 경우는 이제 이런 건물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게 바닥 면적이 그게 얼마입니까? 건물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죠. 자, 이 땅은 2000제곱미터, 1000제곱미터입니까? 2000제곱미터. 자, 이래 있는데 이 건물을 지금 건물 재산세는 항상 일반 건물은 전부 1000분의 2.5, 0.25% 재산세 세율이 표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 건물에는. 그렇죠? 근데 요 땅에 대해서 판단을 한번 해봐라 하는 문제인데요. 그러면 요거는 면적 기준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바닥 면적이 지금 무슨 지역입니까? 상업, 공업, 우리가 지금 주거 전용 지역 3배, 4배 바닥 면적의 5배가 됩니다. 한 3, 4, 5인데요. 그러면 지금 상업지역이죠? 요번에 시험처럼 상업지역일 겁니다. 많이 나오면. 자, 그러면 이 바닥 면적의 3배를 기준 면적 이내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3, 5, 15 하면 얼마 돼요? 1500제곱미터가 되죠. 그러면 요 부분, 요게 1500제곱미터가 되는 거 예를 들어서 2000제곱미터 중에서 요거는 사업용으로 보는 거라. 그럼 사업용 토지는 별도죠. 그래서 별도란 말이 뭐고? 총합해서 별도로 합산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별도 합산하는 거예요. 경상말로 따로 합산한다 이 말이야. 따로나 별도. 자, 그러면 나머지 얼마 남았노? 2000에서 1500 빼고 나면 요게 기준면적 초과라. 기준면적 초과. 자, 우리 초나무가 뭔데? 면적 초과. 나대지. 지상 정착물이 없는 대지, 나대지. 그 다음, 무어가 건축물이나 위법, 불법 건축물 부속 토지. 전부 종합이에요. 그 초가 되면 요게 종합이지. 자, 이래 나눠놓고 이때 소유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는 누구냐? 갑이란 말이에요. 아주 실무적 문제죠. 자, 그러면 봅니다. 당해연도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인 갑이 납세 의무자 맞죠? 그 다음에 영업용 건축물로서 여러분이 보세요. 이게 건축물 세율은 0.25%, 1000분의 2.5 맞죠? 자, 2000제곱미터 중에서 1500제곱미터가 바로 기준면적 이내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준면적 이내. 그러면 이 기준면적 이내에 별도 합산 가세이 되고 나머지 그 초과분 500제곱미터는 바로 우리가 종합산 가세 대상으로 가세는. 그러니까 요거는 종합대로 가세하고 요거는 별도 합산 가세 대상이다. 서로 구분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토지재산세, 직전년도 토지재산세에게 바로 150%를 초과할 수 없다. 세부담 상한제를 말하죠. 세부담 상한제. 건물과 토지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가면은 토지재산세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전부가 아니죠. 그 일부입니다. 그 일부를 납부 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45일은 작년도까지 적용하는 세법입니다. 원래 개정이 돼서 모든 재산세나 종부세나 양도세 분할 납부 기간은 납부 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입니다. 아시겠죠?
자, 요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약집을 계속 좀 읽으세요. 포괄적으로. 많이 읽고 오셔도 오면 당황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렇게 좀 해가지고 공부를 좀 하시.